예, 주말에 정리해드리는 증시 이슈 총정리 시간입니다. 어,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다시 구성을 좀 해보면 3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 단행이 되면서 뭐 불확실성 해소되고 인플레이션 진정되겠구나라고 이제 흐름이 좋았다가 이제 중국 봉쇄가 진행이 되면서 공급망이 다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금리 올라갔는데 공급망 타격되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고전을 했고, 그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막 하향되면서, 예를 들어 뭐 타켓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되면서 지금의 주가가 싼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인식이 됐죠. 그러다가 또 잠깐 반등이 나왔던 게 이제 중국의 봉쇄가 완화된다라는 소식에 좀 반등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이언트 스텝, 미국이 0.75%포인트 금리 올리고 여러 국가들이 금리 인상에 가세를 하면서, 그 물가는 아직 확실하게 안 잡혔는데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장의 관심은 유가가 과연 잡힐 거냐, 여기서 유가가 잡힌다라면 금리 올라간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경기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유가 잡히기 위해서는 이제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뭐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데, 당장 이제 유가가 잡히는지 여부,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한 효과 때문에 이제 이후에 좀 좋아지겠구나, 또는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갈리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이 0.75 올리니까 0.75 따라 올리는 나라들이 막 속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 도미노 현상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영국이 금리를 좀 올렸고,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신기하게도 스위스가 또 금리를 올렸다. 15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또 충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하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값싼 이제 임금을 받고서 일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기업들이 지출 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물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스위스 같은 경우도 물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여기조차도 올렸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폭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0.5%포인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인상폭도 커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와 물가 공포가 확 와닿고, 요게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때리는 그런 이제 형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주식시장 많이 빠졌죠. 빠지고 불확실성 해소됐다라고 이제 반등했다가 또 이제 확 빠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이제 정신없게 움직이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안정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긴 한데, 어쨌든 금리가 좀 안정됐고, 국제유가가 제일 중요해서 제가 이제 유가는 전체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이게 120달러 언저리까지 가고 FMC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안 빠졌는데, 경기 침체가 걱정되기 시작하고 미국 당국에서 그 오일 업체들 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뭐 세금을 더 물릴 거야, 다음에 너희들이 채굴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맹비난을 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영향인지 몰라도 국제유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115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특히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유가가 빠진 게 제일 반갑다.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라기보다는 모든 지표는 좀 변동성,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MC 이후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당초에는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2% 정도 확률로 연말에 금리는 2.75에서 3.0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말에 금리가 42.3%, 가장 높은 확률로 사람들이 보는 게 3.50에서 3.75. 그러니까 지금보다 2%포인트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남은 회의가 4번이거든요. 4번이니까 모든 회의에서 0.5%포인트 계속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심지어는 지금 4% 이상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쪽에 베팅도 조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요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쁜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서 국제유가가 꺾이고 전쟁이 끝나고 해서 요게 이제 다시 조금 내려와서 뭐 3%, 3.25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내려가 주면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긴장도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시장이 다음 주에 어떻게 돌아갈 거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 더 확장을 해서 다음 달까지 왔어요. 코스닥이 한 주에 7% 이상 빠진 경우, 이걸 2015년 이후부터 제가 다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한 번 빼고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한 번 빠지고 그 다음 주에 또 2주 연달아서 10%대 폭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여튼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급락을 하면 거의 한 절반, 그 하락한 폭의 반 가까이 정도는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이제 다음 달은 어떻게 됐느냐? 근데 다음 달은 방향이 없어요. 일정하게. 올라간 경우도 있고 내려간 경우도 있고, 그냥 많이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에는 올라가긴 하는데, 그 다음 달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7% 이상 하락 후 다음 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았다, 데이터. 근데 그 다음 달은 이제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7월의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국제유가라든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지금 예측하는 만한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차트 같은 거 보면, 그 S&P 500 지수는 제가 이제 일부러 다른 이평선 다 지우고 120주선만 남겼는데 깨졌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이평선인데 깨졌는데, 과거 사례 쭉 보시면 이게 이제 뭐 깨지기도 하고 이제 올라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되게 빨리 복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한동안 계속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 뭐 엄청나게 급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되게 고약한 위치를 와버렸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게 월봉인데, 월봉에서 60월선이면 5년 추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추세선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5년 동안 삼성전자가 만들어냈던 어떤 추세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릴 거냐 말 거냐 되게 중요한 위치가 되고, 이거 깨진다면 5만 원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빠졌던 이 120월선 10년 추세선이 5만 원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5만 원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달러 주봉 차트로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주선 이거 지난주에 깨고 이번 주에 깨고 나니까 그냥 아예 멀찌감치 더 훅 하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환율은 올라가고 주가는 빠져버리니까 되게 멀리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급반등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제가 이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저한테 이제 증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이제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그냥 저는 요때 같이 될 것 같다. 2010년하고 2017년도 사이에 시장이 방향 없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려갈 때 하락장 갖고 반등하면 드디어 돌아섰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이 되게 몇 년 동안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 터지고 그때 폭락했다가 유동성으로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시장이 정돈되는 과정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년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별 특색 없이 큰 조정도 나오고 급반등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 이게 이제 하여튼 한동안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이 기간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적이냐면 2007년도에 그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26%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때 2007년도 이후에 이제 폭락을 했다가 이때 고점 대비 26%가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되게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50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다가 1900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것 같다. 미국의 부동산 문제가 좀 터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이제 이미 한번 그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거 끝났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걸 이제 다음으로 당겨서 폭락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진짜 그게 터져버렸잖아요. 터질 거야, 위험해 그랬는데, 그게 근데 터지면서 19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갔던 게 그게 반토막이 넘게 나는 900포인트 정도까지 폭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단계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26% 빠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 회복세로 갈지 여부는 이 경기 침체로 진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유가도 안 잡히고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단계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안정이 되고
금리 올라가는 속도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된다라면 여기서 반등 나오고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제유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이 시점에 이걸 왜 갖고 나오냐면 고점 대비 낙폭이 지금 딱 26%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26% 빠지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 시나리오가 될 건지는 예측보다는 이제 국제유가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이슈들 설명드리면 일단 주요 중앙은행 회의가 하도 많이 열리다 보니까 금리 막 경쟁적으로 올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 달 시간이 또 이제 지나가게 돼요. 한 달 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회의가 또 진행이 되니까 물론 이제 아직 회의들이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긴 한데 중요하게 관심 있게 봤던 국가들은 대부분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중앙은행 회의가 피크가 넘어가서 금리 인상 관련된 뉴스에 대한 긴장도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긴축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돌아오는 주에 이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후에 회복 여부는 유가와 환율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제 코스닥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그 반등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보면 90%거든요. 근데 그 10%로 내려가는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잖아요.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 버리면 10%의 경우의 수가 이번에 현실이 되는 거고 저게 안정이 된다라면 90%의 확률로 돌아가게 된다. 요걸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환율이 빠져야 외국인들이 매수하죠. 삼성전자 동네 바보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회복이 될 거냐 이거를 보면서 이제 26% 빠진 자리에서 한동안 이제 반등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하루 한 주 반등 주고 또 빠질 거냐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요 최상의 시나리오랑 최악의 시나리오는 별도로 방송을 한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하나 살짝 넣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건 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